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사실 주말 새에 나왔던 뉴스들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네. 코스닥이 너무 크게 밀려서 사실 오늘 삼성전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LG엔솔이라던가 SK하이닉스가 하락한다면 코스피마저도 아마 더 급락했을 거거든요. 네. 오늘 장 왜 그런 건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 장의 키워드는요. 세 가지 악재입니다. 오늘 시장을 하락하게 된 요인인가 보네요. 네, 일단 악재가 뭐 바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왜 빠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좀 반사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계좌에 물려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틈새 이익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악재를 살펴보시면서 언제까지 빠질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고용입니다. 지난 주말 앞둔 미증시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이 고용이 악재가 됐는데 9월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요. 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좋다는 것을 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강도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 수준 나왔고요. 9월 실업률이 3.5%. 지난달 3.7%보다 더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좀 계속 깔려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땐 뭐 대부분 다 반영이 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알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주말에 크림 대교 알죠? 이 푸틴의 자존심으로 좀 불리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크림 대교를 폭발시키면서 푸틴이 또 화가 났고 이 푸틴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간 구역에 미사일 폭격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민간 지역에 미사일 폭격을 했을 때는 뭐 군사시설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좀 핑계를 좀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미사일 보복을 인정하면서 또 테러한다면 응징할 거다라고 어떤 지금 핵 미사일 공격까지 지금 시사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 대교 폭발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해서 더 공격할 것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이 네 군데 러시아 땅이라 선포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확전되고 있고 핵전쟁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아마 요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또 변동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기업만 좀 제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를 직접 제재했다면은 지금 바이든의 이 반도체 전쟁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이 아닌 중국의 기술, 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걸 규제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 때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좀 전방위적인 좀 규제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역 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어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이유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요것 또한 쉽게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가 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악재가 좀 겹겹이 좀 쌓여 있는데요.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결국 해결해 나가는 건데요. 이 와중에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단기적인 공략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손실나 있는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도 관련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내용이 확실한 종목으로 두 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러우 전쟁 발발하고 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에이, 무슨 핵이야 이러다가 그렇죠. 지난 연휴 기간, 주말 기간 동안 크림반도 폭파 이런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네.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키우를 공격했잖아요. 정말 핵이란 카드는 절대 꺼내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그런 지정학적 이슈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엔지캠 생명과학인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날 또 좀 상승이 나왔다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때문에 다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 방사선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도 대량 구매를 한 상황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전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저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상황인 것인데 어쨌든 러시아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바이든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또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치료제를 또 대량 샀기 때문에 지금 엔지킨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제 특허를 미국 FDA에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지금 엔지킨 생명과학의 EC118이라는 신약 갖고 이 방사선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이야기 나온다면 가장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나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제가 작년 대비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을 말씀드렸죠. 워낙에 싼 부분인데 이 엔지킨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낮은 구간에서 한번 좀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푸른저축은행. 역시 금리 인상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미국은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관련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푸른저축은행을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이 4%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른저축은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떤 그 정고점을 좀 넘어서 중요한 저항선을 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CPI 발표 이후에 뭔가 좀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볼 땐 지금으로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의 데이터 갖고만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푸른저축은행 역시나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연관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도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거래 바로 금요일에 푸른저축은행을 소개해드릴 당시에도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밴드여서 그렇죠.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힘을 받자 오늘장에 또 한 번 올라주면서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저희가 제시했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다시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해 보세요. 그럼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2가지 새로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 확전은 곡물 상승. 네. 이게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이 그나마 회복되고 있던 곡물 가격을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뉴스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식량 가격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제 세계 식량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어도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5%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 가격은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전 위기에 곡물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지만 3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5.5%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지금은 곡물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전월 대비해서 이제 1.5%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러시아 군 동원령 나오고 내개 점령지에 대해서 합병 서명 나오면서 곡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밀 가격은 지금 2.2%나 올라가고 있고 세계 곡물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전쟁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번 여름에 워낙에 또 이상 기후현상으로 좀 뭐 가뭄에다가 어떤 열대야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는 중국도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수확이 안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에다가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생산량 전망치는 더욱더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쌀 가격이 대홍수가 나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관련주도 보시면 상당히 좀 낮은 가격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이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네. 다양한 거 먹고 싶어서 나가 먹는데 요즘은 외식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무조건 지하 식당 가서 먹어요. 밖에서 먹으면 요새 기본이 9,000원,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000원, 6,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너무나 많이 올랐고
최근에만 본다 하더라도 꽤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또 올리는 중이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실 이 인플레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시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의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명확합니다. 곡물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실까요? 한번 첫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팜스토리를 공략주로 갖고 와서 저희가 이전에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한참 우리 이제 상반기에 곡물가이 올라갈 때 네. 대장주로 올라갔던 종목이 또 팜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왜 대장주로 올라가냐면은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이 여의도 40배 크기에 해당하는 농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밀 가격, 곡물 가격, 쌀 가격 올라갈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팜스토리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그 현지 법인 에코 호주를 설립해서 뭐 콩과 옥수수, 이 귀리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에 배합 사료 제조하고 있고요. 도소매와 축산물 유통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한돈 산업의 팜스토리가 30년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돈 하면은 팜스토리인데 최근에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제 연휴가 끝났거든요. 근데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지금 그 여행을 또 어느 정도 금지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 집에서 이제 또 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축소가 되면서 지역 내 외식이 증가하고 있고 수요는 많아지던 이야기인데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요. 한 주간 거의 8%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어떤 사료, 비료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팜스토리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팜스토리를 좀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워낙에 곡물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큰 급등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만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좀 그 접근에 좀 좋은 가격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 확전에 대한 좀 수혜이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 급등 가능성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7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25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도 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한동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4조 6천억 원이 몰린 기업입니다. 네. 신규 상장하는 기업인데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인데요. 공모에 4.6조가 몰렸다. 로봇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로봇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로봇의 핵심인 감속기 기업들이 급등했는데 바로 그와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SB 비테크란 기업인데요. 10월 17일 날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을 했는데 이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하게 되면은 780억입니다. 근데 이 공모를 받겠다고 여기에 4.6조가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이 회사로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바로 로봇 감속기라는 거죠. 그만큼 로봇 핵심이 감속기, 이 로봇 원가의 거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감속기 기업으로 시장에 돈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로봇의 감속기는 모터 회전력을 좀 증가시켜서 어떤 그 로봇을 좀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런 부품인데 그 감속기를 만드는 게 바로 SB 비테크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약이 됐고요. 여기에 지금 공모가 기준 737억으로 상장하게 될 텐데 4.6조가 몰렸다. 아마 상장하는 날 더 좀 높게 상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청약 경쟁률이요. 1657대 1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만은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반도체하고 방산 제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주요 공급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그다음에 하나디펜스, 현대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지금 매출 나오고 있고요. 감속기 쪽에서 성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 감속기에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SBTech 상장할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감속기. 제가 지금까지 감속기 종목을 한 3개 말씀드렸거든요. 다 급등했거든요. 아직 말씀 안 드린 것을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속기와 관련된 종목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한 종목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규 상장주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채팅방엔 KPF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종목이 맞는지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로보티즈였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LG 관련된 로봇 종목으로만 알고 계신데 네. 실제로 감속기를 직접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또 바로 로보티즈거든요. 그래서 감속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식당에서 보면 자율주행 로봇 있잖아요. 그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직겜이라고 하고요. 실외에서 하는 거 일겜이라고 하는데 그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 주행물을 특허 2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기업이 로보티즈다. 로봇의 핵심인 감속기를 자체 생산한다는 건데요. 뭐 감속기, 제어기, 액추에이터까지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제조할 수 있다. LG전자가 10% 보유를 하면서 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좀 무궁무진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보티즈가 지난번에 서비스 로봇 공급을 2024년까지 30배 늘리겠답니다. 2024년이면요. 내후년이거든요. 2년 안에 지금 서비스 로봇을 30배 늘리겠다는 거고 지금 추가 증설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은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 관절에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만들면서 다양한 로봇에 만들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100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좀 빨리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드냐 안 만드냐가 로봇 기업의 어떤 그 옥석이 아닌 건데 그 옥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봇 기업도 다 올라갔었는데 로보티즈도 지금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 정고점을 안 넘긴 상황에서 제가 볼 땐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 된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8,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로보티즈가 감속기랑도 엮이는군요. 라는 네. 반응이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2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것만큼 아마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땐 그 힘든 게 좀 덜 할 것이고 또 좀 객관적인 좀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과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더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연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